안녕하세요. 상상빌더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경고등을 울린 화제작 불안 세대를 소개합니다. 디지털 세계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치명적 영향에 대해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분석한 신작입니다. 핵심 요약.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왜 10대들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된 이후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자해율,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특히 여학생들의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졌고 자살률 또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조너선 하이트는 10대들이 24시간 내내 주머니 속에 불안정한 대체 우주를 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SNS 알고리즘이 사회적 비교, 불안,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자아이들의 경우 SNS가 초기엔 피트니스 정보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다이어트, 나아가서는 섭식 장애와 관련된 콘텐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잉보호 양육의 문제점. 하이트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통제하면서 현실 세계의 경험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가상 세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해요. 결국 현실에서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그 대신 화면 속 자극을 통해 피상적으로 경험하면서 사회적 능력과 정신적 강인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트의 제안, 4가지 개혁 방안. 청소년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하이트는 4가지 개혁을 제안해요. 1. 고등학교 이전엔 스마트폰 사용 금지. 2. 16세 이전엔 소셜미디어 금지. 3. 학교 내 휴대폰 금지. 4. 감독 없는 자유놀이 기회 확대. 이 4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정신건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8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불안 세대. 저자 조너선 하이트. 출판일 2024년 8월 2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알자. 책 소개. 우리는 왜 10대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가?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의 신작 불안 세대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베스트셀러 바른 마음으로 영미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학자로 부상한 그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인터넷이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규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포르노, 중독성 강한 게임, 자극적인 콘텐츠는 민감하고 취약한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재편할까? 과잉보호 양육과 헬리콥터 부모는 스마트폰이 끼친 해악을 얼마나 크게 증폭시킬까? 하이트는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과잉보호와 가상세계의 과소보호가 아이들 뇌를 병들게 하는 메커니즘을 밝힌다.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진짜 현실에 기반을 둔 아동기다. 조너선 하이트. 저자 소개. 저자 조너선 하이트. 대학 교수.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특히 긍정심리학 분야의 선구적 학자로 평가받는다. 정치심리학과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12년 포린폴리시에서 글로벌 일대 사상가, 2019년 프로스펙트에서 세계 50대 사상가로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소셜미디어가 10대의 정신건강 쇠퇴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불안 세대는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의 대대적 재편이 인간의 뇌배선 방식과 발달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날카롭게 분석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0대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SNS 규제 논쟁을 이끌며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10대 우울증 2.5배,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7% 증가. 도대체 요즘 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청소년 정신질환이 유행병처럼 여러 국가를 동시에 강타하고 있다.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는 안정 또는 개선되던 10대의 정신건강이 201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불안과 우울증, 자해, 자살 충동 등의 지표에서 그 수가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이트는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대체된 아동기 대제편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고발한다.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결과 외로움과 우울,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기 효능감에 사로잡힌 불안 세대가 탄생했다. G세대는 흥미진진하고 중독성이 강하고 불안정하며 부적절한 대체 우주로 오라고 유혹하는 포털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사춘기를 보내는 역사상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SNS로 망가지는 아이들 뇌에 대한 충격적인 진단. 아동과 청소년은 학습과 성장을 위해 유연해진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경험과 활동은 뇌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세계를 배회하며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와 주의 분산, 자극에 시달린 아이들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 세대는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 여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리고 사회생활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한다. 또한 온라인 포르노와 게임에 중독된 남자아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한다. 계정을 개설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알렉시스를 위해 골라주는 콘텐츠는 처음 관심사였던 피트니스에서 모델들의 사진으로,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조언으로, 그 다음에는 프로아나로 변했다. 8학년 때 알렉시스는 거식증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나머지 10대 시절을 섭식장애와 우울증과 싸우며 보냈다. 과잉보호 양육이 증폭시킨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해악. 사회적 결속력과 응집력이 약화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면서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잉보호 양육은 아이에게 필요한 현실 세계의 자극과 경험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폰의 해악을 증폭시켰다. 자유로운 신체 놀이와 스릴 넘치는 모험, 실수와 실패, 좌절, 관계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등을 충분히 마주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불안정하고 취약해졌다. 그리고 바깥 세계를 두려워하며 가상 세계에 더욱 안주하고 말았다. 하이트는 G세대 아이들은 현실 세계 공동체에 뿌리내리는 능력이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약하다고 진단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이유다. 한때 비디오 게임과 포르노에 빠졌던 G세대 젊은이의 고백은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심각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사회와 과정 중 많은 것을 잃었지요. 그 영향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요. 상호작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드럽고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대화를 나누거나 스포츠에 대해 아는데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공허한 운영체제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의 도발적 제안. 지금 당장 10대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하고 아이들을 헬리콥터에서 밀어버려라. 우리는 청소년 정신질환의 전 세계적 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이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개혁을 모두 실천할 수 있다면 2년 안에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고등학생 이전에는 스마트폰 금지한다. 2. 16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금지한다. 4. 감독받지 않는 놀이와 독립적 행동을 더 확대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방관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테크 기업은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반발한다. 인과관계가 과장되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병적 징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지금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행동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일이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는 국경이 없듯이 현재 영미권을 뜨겁게 달군 청소년 정신질환 문제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온라인상의 성적 착취, 엽기 챌린지나 사이버불링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불안 세대는 지나치게 예민하고 만성적으로 불안해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어른과 부모들의 직무유기 결과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망치다. G세대는 급진적인 새로운 성장 방식, 즉 인류가 진화한 소규모 공동체의 현실 세계 상호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시험하는 대상이다. 이것을 아동기 대제편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것은 마치 이들이 화성에서 성장하는 첫 세대가 된 것과 비슷하다. 10대 4명 중 1명은 거의 항상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고 대답했다. 2022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2배로 증가해 46%에 이르렀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은 G세대 청소년이 전자기기에 접속하고 있지 않거나 현실 세계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의 중 상당 부분을 소셜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시하거나 염려하는 데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MIT 교수 셰리 터클이 2015년에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쓴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다른 곳에 있다. 어른이 지도하는 수업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보는 발달하는 뇌의 형성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놀이는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정서 발달의 열쇠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는 인지 행동 치료의 핵심 통찰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이 상처를 참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고 차례를 지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활동은 감독을 받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놀이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안티프레질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도 좌절과 스트레스 인자와 도전 과제를 경험하지 않는가? 나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안티프레질리티를 발달시킨다고 시사하는 단서를 거의 보지 못했다. 사람의 아동기는 현실 세계에서 진화했고 아동의 마음은 현실 세계의 도전 과제들을 기대하는데 비디오 게임의 가상 전투는 신체적 이득을 전혀 또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체화된 방식으로 우정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은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와 같다. 뻐꾸기 알은 다른 새의 알들보다 먼저 부화한다. 알을 깨고 나온 새끼 뻐꾸기는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 즉각 나머지 알들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데 비슷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비디오 게임 콘솔이 아이의 삶에 침투하면 나머지 활동을 대부분 혹은 적어도 일부를 밀어낸다. 아이는 화면에 홀려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화면 밖에 있는 것은 모두 무시한다. 끝없는 방해의 흐름은 청소년의 사고, 능력을 갉아먹으면서 빠르게 재배열이 일어나는 뇌에 영구적인 자국을 남긴다.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은 수업 중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교사에게 주의를 훨씬 덜 기울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과제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를 옮기는 것인데 그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많은 주의를 낭비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더 크고 더 일관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평일에 소셜미디어에 5시간 이상 쓴다고 답하는 여자아이는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답하는 여자아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된 이래 테크 산업은 남자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방법들을 발견했는데 심지어 이제 남자아이들은 한때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회적, 신체적 위험을 감수할 필요조차 없다. 전통적으로 남자다운 기술과 속성으로 간주되던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지상주의 문화가 성장하면서 가상세계가 그런 욕구들을 직접 충족시키려고 나섰지만 성인기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들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세대의 만연한 불안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2마리 고래가 있다. 그것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더 많은 자유놀이를 장려하는 것이다. 이 2가지를 함께 실행한다면 학교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합친 것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개선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 나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과잉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고프닉의 표현을 빌리면 많은 사람은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는 목수의 사고방식을 채택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자기기를 아이 혼자서 갖고 놀도록 방치하고 잡초 뽑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아이들을 과소 보호했다.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정원을 장악하도록 방치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동체 대신에 디지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라도록 방치했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실제적인 인간관계의 연결에 굶주린다는 사실에 놀란다. 인류는 지구에서 진화했다. 아동기는 신체적 놀이와 탐구를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아이는 비체화된 가상 네트워크가 아니라 현실 세계 공동체에 뿌리를 둘 때 잘 자랄 수 있다. 가상세계에서 성장하는 삶은 불안과 안옴이 외로움을 촉진한다. 놀이 기반 아동기를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바꾼 아동기 대제표는 대참사에 가까운 실패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